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 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무려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경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은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 내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엄청나게 지연시켜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미였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4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해서 대한민국의 장관이기보다는 친문 세력의 천병임을 스스로 언급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은 선거 기간에는 중립적 선거 관리를 위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중립적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 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무려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인권 정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은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목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사라집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에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6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 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 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경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신자 한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 100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